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호훈 IT 칼럼니스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요? 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컴퓨터. 컴퓨터? 예. 컴퓨터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스마트폰. 예, 이렇게 스마트폰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하지만 이 스마트폰만큼이나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바로 먼저 얘기하셨던 바로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예. 네. 이 PC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일 때문인데요. 스마트폰은 없어도 어찌어찌해서 다른 전화기를 이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이 개인용 컴퓨터가 없다면 우린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최근 이 개인용 컴퓨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초경량 노트북들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이 성능도 부족하지 않으면서 들고 다니기도 좀 간편한 초경량 노트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집에서 데스크탑 이 PC 컴퓨터를 치우기 시작하고 그렇죠. 많이들 노트북을 사용을 하세요. 저도 사실은 집에서 이 PC를 치운 지, 퍼스널 컴퓨터는 이제 데스크탑을 치운 지 좀 됐고요. 노트북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근데 두 가지 성능이 어떤 게 더 좋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게임을 많이 즐기신다거나요. 아니면 영상 편집 같은 이런 고가의 컴퓨터가 필요한 작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쓰셔야만 이제 되는데요. 그 밖에 간단한 게임이나 사진 편집, 인터넷, 기타 다른 업무용으로는 요즘 나오는 컴퓨터라면 노트북, 데스크톱 PC를 가리지 않고 다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초경량 노트북 PC라면은 어느 정도일까요? 요즘에 얇게 나왔다, 1kg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1cm도 안 된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죠. 사실 예전부터 모든 새 제품이 나오면 초경량이다, 한 손으로 들만큼 가볍다, 이런 광고 문구들이 좀 많이 붙곤 했었는데요. 네. 요즘 말하는 초경량 노트북들은 대체로 1kg 미만, 그러니까 그램 단위의 무게를 가진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화면 크기 10인치 미만의 노트북이라는 개념도 같이 포함됐었는데 요즘은 정말 가벼워져서 한 쓸만한 크기를 가진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1kg 이하로 나오곤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예전부터 작은 노트북에 대한 수요는 꽤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인기도 있었고요. 어떤 상황이었었나요? 예, 이렇게 들고 다니는 컴퓨터에 대한 꿈은 정말로 좀 오래된 인류의 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휴대용 컴퓨터가 만들어진 지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이 제품이 1981년에 발표된 오스본 1이라는 노트북 컴퓨터입니다. 네. 5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휴대용 컴퓨터였는데요. 저게 노트북이에요? 예, 지금 보시기에는 굉장히 클 겁니다. 네. 무게만 해도 10.4kg이고요. 4MHz CPU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10kg이 좀 넘었다니까 좀 많이 너무했죠? 네, 엄청 무거웠겠네요. 그렇죠. 또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의 원형은 일본 도시바가 만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같은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를 시작한 것이 1985년에 발표된 도시바의 T1100이라는 모델인데요. 네. 이전 제품에 비해서 많이 가벼워진 6kg의 무게를 자랑했던 제품입니다. 예, 가벼워졌네요. 예. 그리고 이후 1989년에 다이나북 J3100SS라는 노트북을 만들게 됐는데 당시로선 초경량이 2.7kg이었습니다. 예. 이 제품은 좀 빅히트를 치면서요, 노트북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노트북 컴퓨터 역시 이 제품 때문에 쓰이게 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예, 이제 한 3kg 정도면 이제 슬슬 들고 다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노력하시면 들고 다니는. 그렇죠. 자, 이미 않죠. 그 당시에도 초경량 노트북에 대한 수요도 있었고 공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모두 잊혀졌지만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명작이라고 불리는 노트북 제품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 제품들이 대부분 가벼운 노트북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기술이 성숙했던 90년대 후반부터 좀 작은 크기의 초경량 노트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때부터야 드디어 가지고 다닐 만한 크기의 노트북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네. 그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제품 중 하나가 1996년에 출시된 도시바의 리브레토 30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6인치 화면에 딱 비디오 테이프 크기 정도의 이제 사이즈였는데요.
당시로서는 놀라운 840g이라는 무게를 자랑했던 제품입니다. 예. 이후 98년에 소니 바이오 C1 픽처북 등의 제품이 인기를 이어가면서 잠시 이제 초경량 노트북 부문이 좀 일어났었죠. 네. 당시 노트북들이 평균적으로 한 2에서 3kg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가격도 비싸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상당히 부실했지만 정말 대단한 제품들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도 이 초경량 노트북이 인기를 끌었었는데 예. 그렇다면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초경량 노트북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우선 과거 제품들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건데요. 예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한 2-3시간, 길어야 5에서 6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네. 요즘 나온 노트북들은 초경량이면서도 한 9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 정도 딱 사용할 수 있네요. 길게는 1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네. 예, 또 거기에 화면 크기 역시 커졌는데요. 예전에는 1kg 미만의 초경량 노트북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인치, 6에서 7인치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대부분 11인치 이상으로 커져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모두 CPU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덕분인데요. 다만 성능에 따라서 저가형이랑 고가형으로 나뉘고는 있습니다. 인텔 코어 M CPU를 사용한 제품은 고가형, 인텔 아톰 베이트레일 CPU를 사용한 제품은 저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봄철 새학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때 예. 또 노트북 제일 많이 팔릴 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학생들 또 새학기 맞아서 많이 사는데 추천 제품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코어 M과 베이트레일 이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고르시는 것이 좀 더 쉬워질 것 예, 같습니다. 코어 M하고 베이트레일. 예. 예. 예를 들어서 최근 화제가 된 애플의 초경량 노트북 맥북에 쓰이는 CPU가 바로 이 코어 M인데요. 코어 M 덕분에 이렇게 얇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10인치 화면에 9시간 사용이 가능하면서 두께는 13.1mm, 그리고 무게는 910g에 불과한 제품입니다. 예. LG전자 같은 경우 그 노트북 그램을 내놨는데요. 이 그램 14는 14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980g에 불과한 제품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쓰던 같은 크기 제품이 2kg 정도가 됐으니까 예. 정말 무게가 반 이하로 줄어든 거죠. 네. 또 삼성에서 올해 새로 내놓은 노트북 9 2015년 버전 역시 코어 M을 채택한 노트북인데요. 12.2인치에 무게가 950g에 불과합니다.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펜이 없어서 오래 써도 소리가 나지 않고요. 두께도 11.1m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연필과 좀 비슷한 그런 수준인 거죠. 예, 갖고 싶네요. 좋은 네. 노트북들입니다. 제 거 한 8년 됐거든요. 네. 사실 이 초경량 노트북에 대해서 참 궁금한 분들이 많았을 텐데 오늘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 초경량 노트북의 컴퓨터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